제9고 끝장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리지구학 파트를 먼저 풀이를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요. 쇠구슬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놓았을 때 진공에서 낙하하는 모습, 공기 중에 낙하하는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진공이냐, 그 다음에 공기 중이냐, 낙하하는 모습을 보시고, 공기에 저항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같은 물체, 뭐 쇠구슬이나 깃털인 경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나를 보셨을 때, 가는 쇠구슬은 떨어지는데 깃털이 적게, 그보다 좀 늦게 떨어진 가가 바로 이제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진공은 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공에서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질량이 다르더라도 같은 낙하 가속도를 가진다는 것을 체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표면에서 낙하하는 물체인 경우에는 공기장이 극히 적다라고 봤을 때 질량이 달라도 동일한 낙하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진다는 거, 그거를 잘 체크하시면 여기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자, 두 번째 문제는요. 2번은 여기 잠깐만 보시면 좋은데요. 자, 2번인 경우에는 A가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VA로 던져지고, 그럼 얘는 이렇게 이제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표면인데, 자, B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던졌는데 얘가 이렇게 던져진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 왔는데 지문에서 보니까 이 둘의 거리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해 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A의 질량, B의 질량이 같다라고 지문에서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질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이 같다, 그럼 중력의 크기 같다라는 기억 지문은 맞게 되고요. 니은 지문의 가속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는, 그러니까 수평으로 던져진 부분은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속도와 관계없는 부분이고, 그럼 이 연직 방향으로 작용되는 걸 봤을 때는 동일한 낙하 가속도를 가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BA, 요 놈도 같이 어떻게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디귿 지문에 보게 되면은 VA와 VB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디귿 지문인데, 이 지문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냐 보면, 여기 낙하하는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낙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 T를 보게 되면은 루트 얼마죠? G분의 2H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하하는 높이에 관련된 부분에서 시간인 경우는 H가 크면 클수록 이제 큰데, 여기 이제 제곱근의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보이시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 수평 도달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뭐죠? S는 VT 이렇게 보시고, VT인데 지금 요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거리, 여기서 온 거리가 같다. 그런데 시간은 얘가 높으니까 시간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시간, A 입장에서는 시간이 더 크면 이게 갖추려면 V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VA, VB를 비교하면 누가 크다? 네, 이런 식으로 돼야 지문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디귿이 같다라고 돼 있는 이 지문은 잘못된 지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지, 지구와 미지의 행성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나타내었다. A를 가만히 놓고 B는 수평으로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A는 가만히 놓고 B는 수평으로 던졌지만 가에서, 그러니까 같은 이제 지구 표면에서 운동을 했을 때는 연직 방향의 가속도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맞는 지문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중력 가속도 크기는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중력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는요,
시간당 이동 거리를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단위 시간당 속도의 증가량이 우리가 비교했을 때 이동 거리가 점점 크게 나타나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로를 봤을 때는 한 칸이 떨어졌는데 나 그림을 보면 어때요? 반 칸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더 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가 작다라고 돼 있는 니은 지문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에 낙하하는 동안에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가와 나가 같다라고 돼 있는 거는 수평으로 얼마만큼 몇 칸 이동했는지를 그 모는 종이 눈금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간 게 전부 한 칸, 시간당 한 칸씩 이동했는 그림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귿 지문은 가와 나가 같다라는 것을 맞는 지문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선풍기를 꺼도 날개가 바로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한다. 이거는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관성이 맞고요. 자, 오르막길을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아도 올라간다. 그 이제 달려오는 관성이 있어서 그대로 쭉 올라가는 부분을 말하니까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은 뒤에서 밀면 속력이 증가한다. 자, 힘이 가해지면 속도 변화가 생기는 것은 관성이 아니죠. 가속도의 법칙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4번 지문은 기억과 니은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5번이 이제 관건인데요. 자, 5번은 친구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림을 잠깐 그려서 보시면 알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 A라는 질량이 M인데 여기 속력이 얼마로 가고 있었느냐 하면 EV로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물체는 3M인데 정지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보시면 PT 그래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얼마? 여기에서 3P로 되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냐면 A의 운동량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고 충돌 후에 VA와 VB의 빠르기의 B는 얼마냐, 요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느냐. 자, 주어진 거를 먼저 해석을 하시면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해서 A의 처음 운동량은 EMV입니다. 근데 요 놈이 여기 봤을 때 얼마? 3P라고 되어 있잖아요. 3P. 요걸 먼저 하나 정보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충돌을 했을 경우에 충격량은 I는 뭐와 같다? 델타 P와 같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이거 활용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좀 여러분들이 잘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I는 델타 P와 같다. 그런데 요 입장에서 A에서 한번 요 식을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A는 보면 충격량은 I는 델타 P라고 돼 있는데 델타 P가 지금 이게 A인데 처음에 3P여서 나중에 마이너스 P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변화된 양은 얼마냐? 네, 4P가 변화된 거죠. 이게 충격량입니다. I는. 근데 운동량이 변화량이죠. 운동량이 변화량이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뺀 게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라고 봤더니 나중 빠르기가 요거고 질량은 M이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 여기 이제 P 나 빼기 P 처 이제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 아시고, P 나는 질량 M에다가 나중 빠르기 VA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처음은 얼마냐? M하고 여기에 얼마? EV가 그러니까 같이 계산하면 EMV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쓰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이제 계산을 하기 바쁜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뭘 꼭 체크하셔야 되느냐 하면 보세요. 얘가 달려와서 얘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은 A 입장에서는 빨라질까 느려질까? 와서 충돌을 했다? 그럼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충격량이 운동 방향으로 가해지면 더 빨라지는 게 맞는데 와서 충돌했다. 그럼 느려진다. 느려진다는 말은 얘의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충격량이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이 4P가 마이너스 4P가 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에 관해서 써보시게 되면, 자, B는 어떻게 되죠? 4P를 이제 어떻게? 운동 방향으로 받을 거고요. 그래서 질량
3m의 VB 처음은 0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씩을 요렇게 정리를 하고요. 요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VA가 필요한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4P와 EMV가 문자가 달라서 계산하기가 좀 어렵단 말입니다. 요럴 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요 놈을 활용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식을 바꿔서 쓰게 되면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어떻게? MVA는 그죠? 이렇게 하고 얘가 3P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P가 될까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죠? 3MVB가 되니까 얘가 4P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걸 각각 정리를 하시면 VA는 얼마죠? 마이너스 M분의 P가 되겠고 V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M분의 4P. 그러니까 크기만 얘기할 때는 부호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얼마? 3을 곱해서 날고 정리하면 3대4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답은 3대4가 되겠다. 요 답은 3대4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요. 문제 유형이 굉장히 좋은 유형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PT 그래프는요. 자, FT 그래프하고 비교를 해 보실 때, 자, FT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F와 T를 곱한 값이니까 충격량 I가 되겠지만, PT 그래프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면적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요 기울기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X는 T죠. 그런데 Y 변화량은 P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P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힘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요 식이 I는 뭐죠? FT잖아요. 그죠? 그래서 델타 P 이렇게 있으면 요걸 남기면 델타 T분의 델타 P가 바로 F 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힘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Y축에 바로 델타 P를 의미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모의고사 유형은 P는 MV인데요. 문제에서 질량을 주어줍니다. 그러면 그 질량을 이 PT 그래프에서 Y축으로 나눠버리시면 이 그래프가 VT 그래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VT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가속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속도가 일정하잖아. 그럼 등가속도 운동도 됩니다. 그래서 이 I는 델타 P 이 식이 FT로도 갔다가 요 놈이 뭐죠? 나중 빼기 처음 이 식으로도 활용이 됐다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자꾸 봐놓으시면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문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얘가 이제 떨어졌을 때 A와 B가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깨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짜임이 이제 시간이 길었을 때는 알짜임이 작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작았을 때는 알짜임이 크게 작용해서 깨지고 안 깨지는 그런 유형이니까 요거는 뭐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상생활에 활용한 부분이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이는 경우, 뭐 이제 우리가 흔히들 봤을 때 에어백, 뭐 자전거 안장, 포수가 공을 받을 때 두꺼운 미트를 쓴다든지, 뭐 뒤로 빼면서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을 굽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6번에 해당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그림이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충돌 전에 A, B 이렇게 와서 갖다 박았을 때 B의 속력이 얼만큼 변화되느냐.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은 이제 그 속력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소하는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V가 변화된 V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질량도 바뀌지 않았을 거니까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충격량의 크기를 구했는데 1과 2 속도의 변화량이 같잖아요. 질량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같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문은 뭐 다르게 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에서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평균 힘의 크기는 역시 시간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I는 뭐죠? FT에서 I가 일정한 경우에 F가 크다, 시간이 작다. 뭐 시간이 작으면 힘이 크다. 뭐 반대로 시간이 크면 얘는 작게 된다. 왜냐면 여기 일정하기 때문에요. 뭐 10은 1 곱하기 10이다 했을 때 2 곱하기 5도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작아지는 거니까 그 관계를 활용을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7번까지 무난하게 해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여기 프린트 광고 문단에 들어있는 문제 하나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고난도 문제인데요. 자, 2등급에서 뛰어넘게 해서 이제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느냐 하면, 자, 요렇게 해가지고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A라는 물체,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물체가 있고, 요렇게 이제 뿅 던져서, 요렇게 해서 마주쳤는데, 이 전체 높이는 H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주치는 요 높이가 얼마냐 하면 2분의 H입니다. 그리고 수평 도달 거리, 여기까지 했을 때 요 거리와 요 거리는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VB로 던졌습니다. 여기는 VA 이렇게 던졌고요. 그래서 VA 대 VB, B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요 높이는 얼마냐 하면 4분의 3H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문제가 조금 고급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자, 가겠습니다. 자, 수평 도달 거리가 같다는 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평 도달 거리를 R로 봤을 때 얘가 얼마만큼 갈까요? 라고 봤더니 VA라는 빠르기로 TA만큼 갔을 거다. 그런데 이쪽에서 B라는 친구도 달려와야 되니까 VB, TB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으면 결국 뭐죠? VA, TA와 VB, TB가 같다. 이렇게 이제 놓고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요 식을 또 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잖아요. 요게 필요한데 시간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시간을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급 난이도이기 때문에 식을 활용하는 것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쪽 파트에서 특히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요, 예년 시험 유형이 가속도, 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좋은데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자, 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1번식이라고 해서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이 있고요. 자, 2번식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자, 해서 이런 식들이 있는데요. 3번식도 있는데 일단 2번식까지만 활용을 할게요. 자, 요 식들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제 필요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도도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가속도의 개념이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T분의 속도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곱하고 V0 넘겨서 정리하면 1번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번식인 경우는 보통 그래프에서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VT라고 이제 보시는데요. VT에서 처음 속도가 V0인데 일정하게 증가해서 T초 동안에 나중 V가 됐다라고 하면 이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 요 면적이 요거 파란색 요 면적 구하면 얼마죠? 요게 V0T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노란색 면적을 구하게 되면 밑변이 T고 높이가 요건데 V에서 V0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V에서 V0를 뺀 게 AT니까 요 높이가 AT가 됩니다. 그럼 요 면적은 얼마냐 하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S가 요거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자유낙하 같은 경우에는 초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 항을 날려요. 그리고 요게 높이기 때문에 H는 중력 가속도 2분의 1 G를 넣어서 T 제곱해서 요 식이 여기 T에 관계된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봐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게 자유낙하에 관계된 시간이구나.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여기 TA를 결국 요 식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T는 루트 얼마죠? G분의 2H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여기에 끌고 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A 곱하기 TA인데 루트 얼마죠? G분의 2H인데 H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떨어진 낙하 높이인데 얼마로 돼 있나요? 네, 2분의 H인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2분의 H를 넣게 되면 여기 2분의 H를 넣게 되면 2가 약분이 되죠. 그럼 여기에 H만 놓을 거예요. 그리고 VB 곱하기 얘는 루트 얼마죠? G분의 H인데 얼마가 떨어집니까? 여기에 4분의 1H가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네, 4분의 1. 그래서 여기 4분의 1을 넣으면 얼마죠? 2분의 H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2분의 H를 넣으면 H하고 2가 여기로 이제 계산이 딱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T가 이렇게 들어갔다. 결국은 뭡니까? 여기 이꼴이 되려면 얘가 1일 때 얘가 얼마죠? 루트 2가 되면 곱해지면 같아지겠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대 루트 2가 답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그 2등급을 뛰어넘어서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체크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부수적인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리 파트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학 파트인데, 지학 파트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잘 했을 거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형만 소개를 하고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22번부터입니다. 그래서 기권에 따른 높이의 분포, 그 다음에 지구 내부의 증상 구조, 이런 것들인데요. 가 지문이 일교차가 가장 큰 층은 D다 그랬는데, D는 열권입니다. 그죠? 열권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구간 맞아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ACE에서 대류가 나타난다. AC는 맞는데 E는 지각이죠. 그래서 요거는 대류 현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맞게 고친다면 ACF 이렇게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디귿에 A는 상호작용. 네, A는 대류권이고 E는 지각이기 때문에 가장 맞붙어 있는 거니까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3번 같은 경우는 동해에 2월 8월의 수직의 연직 분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혼합층과 수온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으로 수권의 증상구조가 나와 있을 때 바람의 작용에 의해서 혼합층의 두께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이게 이제 상식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중위도 고압대라고 표현하는 중위도, 그러니까 위도 30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위도는 고압대 영향으로 해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나타나는구나. 다른 지역보다. 그거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하시고, 그럼 여기에서는 지문을 줬어요. 그러니까 2월과 8월에 혼합층의 두께가 어디가 두꺼운지를 거기에 줬기 때문에 주어진 그림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봤을 때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은 8월이 활발하다, 2월이 두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은 잘못됐구나.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2월이 깊다. 네,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구간이 2월이 깊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m 지점과 500m 하면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500m에 해당하는 쪽이 심해층에 해당하는 쪽, 그죠? 그래서 이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디귿 지문도 맞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4번 보시면 물의 순환 과정에서 이동하는 물의 양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숫자 더하기 빼기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한번 봐놓을게요. 이게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죠? 흘러서 바다가 있다 치면은 이쪽에서 증발하는 게 얼마쯤 되느냐? 320.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게 얼마? 여기 증발하는 양입니다. 60.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 380이 수증기가 있으니 얘가 내리는 부분으로 보시면 비가 내리는 게 284. 예를 들어서 그럼 이쪽에서 비가 내리는 게 96. 이렇게 본다면 육지, 산에서 봤을 땐 96을 받았는데 60이 증발했죠. 그러면 36이 남잖아요. 그럼 그 36 남는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이동한 거, 요거 둘이 내린 거 해서 합해 봤을 때 올라가는 영하고 같다. 이건 더하기 빼기거든요. 산수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거기서 기억, 니은, 디귿침은 뭐 쉽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서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니은 지문에 보면 나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나는 거기서 보시면 수권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는 기권, 다는 직권. 왜냐하면 상호작용 얘가 우측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 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지문을 차근차근 해석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고 26번인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심화형 문제 분석 그런 유형인데요. A1에서 A8로 갈 동안에 자, 여기 다 나오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A1에서 A8까지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로 갈수록 진원지가 점점 깊어진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형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서 와서 대륙과 해양판이 맞짱을 떠서 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진원지가 점점 깊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A1 쪽에서 경계, 수렴형의 경계가 있고 대륙판 쪽으로 올수록, 그러니까 일로 진행할수록 진원지의 깊이는 점점 어떻다? 네, 깊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기억에 뭐 수렴형 경계다, 판의 경계는 A8 아니죠. A1입니다. 그래서 이 지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안쪽에서 여기 소멸되는 구간이니까 여기 뭐죠? 해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열국은 발산형 경계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7번 보시면 서로 다른 유형의 판의 경계를 나타낸 거다. 가는 보니까 대륙과 대륙이 맞짱 떠서 생기는 석곡산맥, 이거 이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대륙과 해양판이 맞짱을 떠서 생기는 해구 지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호상열도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전문용어로 베니오프대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기억에 화산활동은 나보다 가에서 활발하다. 나보다 가 아니죠. 해구 쪽에서 더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가나에서 판이 소멸된다. 네, 소멸되는 건 수렴형 경계니까 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가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이건 수렴형 경계니까 하강해야 된다니까 그 지문도 틀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28번을 보시게 되면 세계 주요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AD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A는 바다. A는 뭐냐면 그 동아프리카 열곡대를 말합니다. 그럼 거기는 발산형 경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 사진을 보시면 거기 대륙 중간에 선이 그어지면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 거기서 벌어지다 보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낮은 지형에 바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랜 건 생길 거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에 B와 D는 발산형 경계가 분포한다. B 봤더니 뭐예요? 수렴형입니다. 모여들잖아, 화살표가. D에도 보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형 아닙니다. 그리고 C에서는, C는 어긋나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긋나는 구조는 우리가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는 뭐예요? 화산활동 없고요.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네, 천발 지진이 있다. 그렇게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우리 끝장고사, 모의고사 문제는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여기 그 이제 전단지에 나간 문제 중에 그 마지막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만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태평양 주변의 판경계, 그리고 나는 판경계에서 거리를 나타낸 건데 지진의 분포를 나타낸 거다. 그리고 하나는 해령, 하나는 해구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봤더니 가가 뭡니까? 일본 해구 쪽 A가, 그리고 B는 동태평양 해령.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방금 요 내용이 요 그림하고 비슷한데 요번에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대륙판이고 여기가 해양판이고 진원지가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는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 보시면 나는 A, B 주변에, B는 동태평양 해령이니까 발산형 경계예요. 이런 거 안 생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최대 수심은 B가 A보다 얕다. 자, B가 뭡니까? B가 얕다. B. 동태평양 해령은 발산형 경계입니다.
멘틀 대류 상승해서 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틀린 최대 수심은 B가 얕다? 네, B. 해령이 얕은 건 맞아요. 해구는 수렴형이니까 깊어지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니은 지금은 맞고 판의 밀도는 Y가 속한 판이 작다 그랬는데 Y는 어디 쪽에 있습니까? 지금 이쪽이 Y거든요. 거기 그림 보시면 여기 X고 여기가 Y니까 그래서 이쪽은 해양판이니까 밀도가 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개념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유형별로 좀 잘 섭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원리부터 파악해서 지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이대부고 문제는 굉장히 좀 심오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말에 언제 어떻게 출제가 될지는 상상이 되는데 가장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지문 활용하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내 실력을 키워서 등급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 타켓을 잡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